1970년대 초 세인트루이스 근교에 살던 은퇴한 신발 판매원인 샘 론던은 갑자기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어졌어요. 의사를 찾아간 샘 론던은 전이성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70년대에는 전이성 식도암은 불치병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이성 식도암이라는 이야기는 샘 론던에게는 사형 선고였어요. 이 의사는 론더에게 위장과 식도 내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론더는 이에 동의를 하고요. 수술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뎌냈음에도 론더는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간을 정밀 검사해봤더니 식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간의 좌엽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론던은 아내의 가족이 살고 있는 내슈빌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병원에 입원해요. 그는 그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삶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 내슈빌의 병원 의사였던 클리프턴 미더가 처음 론더를 만났을 때 론던은 이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사실 당뇨병으로 혈당 수치가 좀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간암 환자들한테 흔히 보이는 간 효소가 지나치게 많다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나머지 혈압 검사 결과 자체는 거의 정상이었거든요. 이 환자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축복 같은 그런 결과였어요. 이 클리프턴 미더라는 새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론던은 물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영양제도 맞고 간호도 받고 보살핌도 받아요. 며칠이 지나자 상태가 좀 호전됩니다. 그만큼 불평도 좀 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더 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샘 론던은 그 전에도 사실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아내는 진정한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아내였는데 아기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빼면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보트 타기를 즐겼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인공 섬의 근처에 집을 하나 장만해서 살았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근처에 있는 흙댐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가 집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샘 론더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기적적으로 샘 론더는 그 잔해물에 매달려가지고 살아났지만 아내는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론더가 의사에게 말했죠. 그날 밤 물과 함께 내 심장과 내 영혼도 휩쓸려 가버렸죠.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론더는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아내는 그가 불치병에 걸린 걸 알면서도 그를 돌보겠다고 나섰던 마음씨 따뜻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미더 박사는 샘 론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론더는, 그 죽어가던 그 론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까지 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저에게 참 잘해줬으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더 박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론던은 10월 말쯤에 퇴원을 했어요. 입원할 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퇴원을 했죠. 미더 박사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미더 박사는 론던을 한 달에 한 번씩 봤는데 볼 때마다 론던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크리스마스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에 론던의 아내가 그를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론던은 다시 곧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더 박사가 진단을 했을 때는요, 미열 증세, 가슴 엑스레이상에 폐렴 흔적이 약간 있는 것, 그것 빼고는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호흡이 힘든 것 같지도 않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도 모두 좋았어요. 배암균 검사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미더 박사는 항생제를 처방을 했어요. 산소호흡기를 그에게 달게 하고는 행운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론던은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처음 여기까지 글을 읽을 때는 론던한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관철을 한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넘기고도 일주일을 더 살았으니까 그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룬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론더의 사체를 검사했어요. 사실 론더의 간은요, 암세포로 가득하지 않았어요. 간 좌엽과 폐에 아주 조그만 부위에 아주 작은 암세포 혹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암이 심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식도 주변도 완전히 깨끗했어요. 처음에 갔던 세인트루이스 병원의 간암 양성 반응은 오진이었습니다. 샘 론던은 식도암으로 죽은 것도 간암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보였던 폐렴 증상으로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를 죽인 건 무엇일까요? 론던은 자기 자신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인트루이스 병원의 의사도 론더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슈빌의 미더 박사도 그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론더의 아내도 론더의 가족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론더 자신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론더는 생각만으로 죽은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다의 일부입니다.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시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판왕급 난이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Your Life Cheerleader 요리치의 응원은 계속됩니다.